국어를 담당하는 장용훈입니다. 일단 단대소고 국어 설명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2학기 때 되면 조금 바뀌죠. 조금 바뀐다는 게 뭐냐면 일단 내신 부분에 볼 때 지금 문법이 원래 1학년 내내 4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1학기 때 1개밖에 안 하셔가지고 이번 기말고사 때 반영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 3개를 이제 2학기 때 반영돼야 되니까 2학기 때는 문법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중세국어 문법이 있는데 중세국어 문법은 2학기 기말 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추측이지만 뭐 2학기 중간고사 때 문법 2개가 동시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올림포스 EBS 거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문학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2학기 때쯤 되면 아마 비문학을 할 거로 지금 알려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독서 지문인데 한 2개에서 3개 정도 반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교과서는 굉장히 수준이 평이합니다.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사실 교과서 바뀐 거로 우리 애들의 그 향방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수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엄청 높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쓰는 범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행 교과서 쓰는 거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작년 지난 것과 달라진 거는 교과서가 2권으로 쪼개졌다 정도일 뿐이지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굉장히 평이하고요. 대신 이제 부교재가 고등학교 2학년 거를 써가지고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난이도가 높다라는 말은 이제 올림포스 거를 쓰는데 고등학교 2학년 거거든요. 대부분 기출이. 근데 이제 그게 왜 난이도가 높냐면요. 자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진달래 꽃이니 뭐 이런 것들은 자료가 넘치고 넘쳐요. 그런데 뭐 보면은 뭐 저수지라고 해가지고 막 작품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학력평가 딱 한 번 나온 거 있거든요. 2013년도에 한 번 나온 건데 2024년도 작년 거에 한 번 나온 건데 그거 이제 최근에 반영된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의외로 자료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만세전이라고는 소설이 이번에 또 기말 대비인데 얘는 또 소설인데 엄청 길잖아요. 근데 소설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되는데 부분 나오니까 좀 그래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는 이 교과서보다 부교재의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료 찾기가 좀 녹록하진 않습니다. 다행히 이제 교재가 조금 좋은 편이라 뒤에 보면 해설이 좀 달려있긴 하거든요. 해설을 좀 읽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하고 이제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어 저한테 배우면 좋은데 일단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을 많이 안 읽었다 뭐 했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다 베이스를 해놓고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얼마나 읽느냐 이런 거 얘기할 때 국어를 위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애들이 읽는 책들을 보면은 뭐 자기가 좋아하는 책, 모든 책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국어를 위해서 책을 읽으려면은 일단 수능 칠 때까지는 단편 소설집이 하나 필요해요. 대략 300에서 400페이지 안쪽이 될 거예요. 300페이지가 350페이지 좀 넘어가는 거. 그 정도 되면은 단편 소설이 대략적으로 한 10편 내외가 실려 있을 거거든요. 요게 기본적으로 한 5번 정도는 반복해서 읽어줘야 돼요. 반복해서 읽기라는 방법을 방학 때 좀 해줘야 됩니다. 방학 때. 요게 기본적으로 3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읽으면서 3시간이 시간이 이렇게 걸렸던 게 쭉 줄어들 거예요. 근데 아주 이렇게까지 줄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 정도 줄 거예요. 그래서 3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요 정도까지만 하면 잘 읽는 거고요. 만약에 읽었는데 뭐 나는 1시간 만에 읽었어 그러면 완전 잘못 읽은 겁니다. 그렇게까지 못 읽어요. 뭔가 알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간이 모자라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글을 안 읽어서 그래요. 어떤 글이냐면 국어에 관련된 글. 그래서 제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을 투자하고 뭐하고 이런 얘기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고 이제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 찾기 이런 개념인 거고 실제로 약간 방학 때 베이스를 쌓으려면 요거 연습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이런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작품과 작품을 연계하는 수능용 형식을 표방한다는 말이 뭐냐면 단대소고 국어 보면은 문학작품 2개, 3개씩을 연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수능에서 계속했던 방식이고 모든 학교도 다 비슷하게 따라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걸 보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읽어봤던 책들의 속도가 늦거나 그러면 두 개가 연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는 책을 통해서 많이 자기가 그 경험을 좀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깝깝한 게 뭐냐면은 알 것 같은데 모른다는 게 해가 지날수록 더더욱 심해져요. 물론 소설 상태가 좀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박한서 씨 소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년 여성의 삶이라든지 이런 거 드러나는데 남자애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얘네들이 중년도 아니고요. 여성도 아니에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알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식적으로 습득하는 경우인데 이 지식적인 습득이 반복적으로 들어갔느냐라는 거예요. 이 반복이라는 게 시켜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책을 보는 게 자기가 스스로 볼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대에서 국어 보면 선생님께서 내실 때 정말 세부적인까지 내요. 왜냐면요. 교과서 시험범위랑 부교재 시험범위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할 때 보면은 시험범위 진도가 일찍 끝나서 미리 반복을 한 번씩 더 해요. 뭐 제가 지금 반복할 때 보면 지금 두 번, 세 번씩 돌아가고 있거든요. 자, 두 번, 세 번 이상씩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세부적인 지식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세부적인 거 물어봅니다. 아까 잠깐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중년 여인의 심리가 사실은 시험 문제예요. 자식을 키우는데 얘가 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정말 이거를 말도 못하고 이걸 이 속에 뒤집어지는 이걸 말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말을 하는 거죠. 야, 알았으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생각해.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말 듣고 공부 이거 하자. 요거로 대화가 나와요. 자, 그럼 그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공감되시죠? 자, 애들은 이걸 공감해야 돼요. 말 안 듣는 애새끼의 마음을 열받아 하는 중년 여인의 심리를. 이게 이번 시험범위 카메라 워커입니다. 이게 이번 시험범위. 물론 6.25 전쟁이라는 관련된 내용도 들어있긴 한데 중요한 건 제 중년 여인의 심리 상태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진짜 자세하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세하게 한단 말이 반복인 거고 반복이라는 것도 요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쓰고 제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보고 이해하고 들어보고 이해하고인데 이게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이번 주에 얘기하면 또 새롭습니다. 망했다는 뜻이죠. 반복을 하면 할수록 애들이 표정이 아 들었는데 하면 성공한 거고요. 반복을 하면 할수록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뭐 선생님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그러면 그래 고맙다라고 인사는 하지만 그래 너는 그렇구나 그러면서 안타깝구나.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문법이 더 나아요. 그냥 대놓고 외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연합학력평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면 지금이야 뭐 지금 내신 중이고 저도 지금 수업하다가 잠깐 나온 거지만 방학 때는 아무래도 교과서보다는 이 부교재 위주로 할 거예요. 확실히 부교재 고2 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좀 높아질 거예요. 다만 시험 범위로서는 조금밖에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제 생각에는 이걸 그냥 한 번에 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4주 정도니까 4회분 정도만 풀어보면은 본인의 수능 실력까지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어도 어느 정도 다져두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3시간 정도로 잡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3시간을 강조하냐면요. 3시간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이 한계치예요. 집중력이 5분 정도 되는 애들도 많아요.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을 둬요. 정말 보면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막 비가 쏟아지고 막 옆에서 소리 나고 다 신경 씁니다. 그거를 벗어나려면 3시간을 버텨야 돼요. 앉아서 3시간. 화장실도 안 가고. 요게 사실은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남기고 클리닉 잡고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저 화장실 가도 돼요가 나온다고. 둘이밖에 없어도 화장실 가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는 공부시킬 때는 열심히 공부시키고 막 사실 다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중시되는 게 얘가 나 없이도 공부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어머니께서 몰래 딱 들어가서 봤는데 공부하는 뒷모습을 봤는데 앞에 갔더니 휴대폰을 들고 있을 때 사과를 때리고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과를 내가 몇 각 갔는가 이런 거였어. 뒤에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혼자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혼자 공부할 때는 정말로 문 여는 소리도 민감해요. 자, 그리고 이게 시험 특징 대책인데 이거는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막 자세하게 막 여러 거 막 썼는데요. 그냥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간에 한 번이라도 먼저 많이 반복하면 이겨요. 이렇게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우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등급부터 하는데 수능은 어려워요. 수능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뭐 올해부터 이제 그 하는 아이들은 이제 수능이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도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험을 본다면 우리 애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시험 바뀌는 거 가지고 너무 크게 떨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변화되는 건 없어요. 예전에 학력고사에서 수능 바뀔 때가 엄청나던 거지. 수능에서 수능으로 바뀌는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자, 문학, 독서, 문법을 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학은 여기에 있는 배경 지식을 최대한 많이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아주 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암기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당연한 말씀이지만 암기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뭐 일제강점기, 6.25 전쟁 이런 거 얘기하면 되는데 고3 문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고3 문학은요, 무기력하고 힘들고 좌절절망하는 사람도 세상에 필요한데 그다지 필요하진 않다가 주제예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사실은 고3이랑 재수생 애들을 가르치거든요. 걔네들을 가르치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랑 고3용 거를 가르쳐요. 걔네들은 확실히 갑자기 수준이 확 올라가요. 1학년, 2학년 때 비해서는. 주제 자체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주제 자체가. 배꼽을 위한 변주곡. 배꼽이 없어졌어요. 그 배꼽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맨마지가 배꼽을 찾았어요. 이게 주제예요. 그럼 배꼽이 뭐냐라는 거죠. 배꼽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력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대신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져요. 뭘 집어넣으면 좋겠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이제 수능 문제죠. 근데 그걸 단계별로 밟아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학교 교육에서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교과서라든지 부교재 조금 하다가 3학년 때 갑자기 확 튀어요. 갑자기 확 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이나 재수생이나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볼 때마다 항상 새로워하고 즐거워하고 참 밝아서 좋구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학은 최대한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모든 배경 지식. 그 다음에 독서 지문 같은 경우는요, 사실 독서 지문은 푸는 방법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요. 푸는 방법도 약간 조건이 있어요. 제일 요새 어려운 게 경제. 그 다음에 뭐가 어렵냐면 법.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면 기초적인 지식이 없어요.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그건 트렌드에 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트렌드는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학기술 이런 거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애들은 과학기술 엄청 강합니다. 지문을 보면은 한 방에 이게 뭔지 아는 애들도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하는 애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서. 야, 너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정도는 뭐 겸손하진 않아요. 나보다 잘한다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아, 문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문법은 내신 때문에. 내신 요번에 이제 약간 제게 3개 남아서 한 2개 정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문법도 먼저 공부하면 잘해요. 먼저 공부하면. 이거 외우는 것도요.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론이 30분 했으면은 문제도 30분. 이론 1시간 했으면 문제도 1시간. 비중을 동일하게 해서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다 보면 이제 요 정도 세트를 할 때 뭐 20분 정도 봤으면 공부하고 세트별로 나눠서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방법. 그게 익숙해져야지 혼자 있을 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시험 교재나 과정 같은 거를 정해서 보시면 되고요. 책 같은 거 있고 책에다 막 해설지 써놓는 거 이거 다 드립니다. 다 드리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거는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볼 건데 못 보면 남으면 됩니다. 근데 몇 번 남으면 또 그것도 즐거워하는 애들도 있어서 그게 걱정인데 그것도 적응하면 안 돼요. 집에 가고 싶어 해야만 또 테스트 잘 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급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고 혹시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개 정도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